인한 사망자는 7명이고 12명이 다쳤습니다. 첫 소식 신현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텔 객실 창문 밖으로 시뻘건 불길이 활활 타오릅니다. 소방대원들이 객실 창문을 향해 계속 물을 뿌리지만 희뿌연 연기는 그칠 줄 모릅니다. 위에서도 막 나오네. 그러니까요. 냄새가 진짜 심하네요. 투숙객들은 호텔 밖으로 실려 나오고 심폐소생술을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집니다. 근데 안 꺼지고 계속 심하게 냄새가 나니까 사람들이 더 몰리고 아예 이제 안 되니까 유리창을 깨서 들어가시고 구조하시고. 한 투숙객은 불이 난 층에 갇혀있다 화장실에서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불이 난 시각은 어제 저녁 7시 40분쯤. 불은 이 호텔 810호 객실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첫 화재 신고로부터 4분 만에 소방 선착대가 도착했고 불은 약 3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당시 호텔에 묵고 있던 23명의 투숙객 가운데 7명이 숨지고 12명이 다쳤습니다. 객실로 갑자기 연기를 내려가면 소방 물붙이라고 이상하게 왔는데 완전 시커먼 연기가 완전 불 밑으로 올라와서 소방과 경찰은 오늘 합동 감식을 진행하고 화재 원인과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신현욱입니다. 불이 난 호텔의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2017년 이전에 완공됐기 때문에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스프링클러가 없는 숙박시설에서 불이 나게 되면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윤아린 기자 보도입니다. 이 목숨을 잃었는데 이 가운데 5명은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고 호텔 내부에서 숨졌습니다. 이들이 발견된 곳은 불이 시작됐던 7층 그리고 바로 위층인 8층이었습니다. 이수민 기자 보도입니다. 호텔 건물에서 희뿌연 연기가 쉴 틈 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화재 신고 4분 만에 소방대원들이 도착했지만 건물 내부엔 이미 연기가 빠르게 퍼지고 있는 상황. 탄 냄새, 막 옹탄 냄새가 막 코를 막 지르고 코를 막히게끔 할 정도로. 연기를 내뿜는 건물 창문 가운데 유독 거센 화염이 나오는 곳, 이 호텔 810호 객실입니다. 소방당국은 이 객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객실 문은 열려 있었습니다. 때문에 불이 난 지 약 15분 만에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는 복도 전체로 빠르게 퍼졌습니다. 객실 창문이 작아 연기가 빠져나가기 어려운 데다 복도에 연기까지 들어차면서 인명피해는 커졌습니다. 때문에 사망자 대부분은 810호가 위치한 7층과 바로 위층인 8층에서 발견됐습니다. 모텔의 특징상 복도가 좀 좁습니다. 창문이 좀 일반 무슨 아파트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작은 거여서 배연이 안 되고 열축적이 많아서 복도 양쪽에 계단으로 통하는 비상구가 있었지만 역시 연기가 가득 들어차면서 대피가 어려웠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비상구 열었대요. 열었던 거니까 비상구 있던 연기가 다 들어온 거죠. 경찰은 호텔 관계자들을 상대로 화재 당시 방화문이 제대로 닫혔는지 등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사망자 7명 가운데 2명은 추락사고로 숨졌습니다. 소방당국이 설치한 에어매트 위로 7층에서 뛰어내렸는데 목숨을 잃은 겁니다. 에어매트가 제대로 설치된 상태였는지 또 여러 명이 뛰어내릴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번 화재를 통해서 드러난 에어매트의 문제점 김청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 투숙객이 호텔 건물 7층에 매달려 있다 에어매트를 향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투숙객이 떨어진 뒤 에어매트가 뒤집히기 시작하고 곧이어 다른 투숙객이 떨어집니다. 두 사람 모두 목숨을 잃었습니다. 설치된 에어매트는 가로 7.5m, 세로 4.5m 크기의 고층형 구조장비입니다. 하지만 먼저 떨어진 투숙객이 에어매트 가장자리에 떨어지면서 매트가 낙하 충격을 충분히 흡수해주지 못했고 이후 뒤집히고 있던 에어매트 위로 떨어진 두 번째 투숙객도 충분히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해 사망에 이른 겁니다. 당시 에어매트 설치는 제대로 되어 있었던 걸까? 소방당국은 사고 발생 당시 에어매트가 약 80% 정도만 부푼 상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에어매트가 완전히 이제 100% 타고 전에 70~80% 정도 됐죠. 기관용도 부푼 상황에서 이제 매달려 있는데
기력을 이기지 못하시고. 에어매트가 설치된 바닥도 기울어져 있었는데 이 경우 전문가들은 최소한의 평탄화 작업 등 사고 예방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경사가 돼 있다라고 한다면 그 밑에 긴급하게라도 뭘 받쳐놓고 평행하게 한 다음에 에어매트를 깔아줘야 되죠. 전문가들은 에어매트 위로 뛰어내려야 하는 상황이라면 꼭 중앙을 향해 뛰어내려야 하고 한 명이 뛰어내리고 나면 최소 20초 정도는 기다려 에어매트 형태가 복원된 뒤 뛰어내려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번 사고에 대해 소방 전문가들은 이례적인 사례라며 무조건 에어매트 사용을 기피하기보다는 구조대와 대피자가 사전 훈련과 교육을 통해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김청윤입니다. 이번 화재로 숨진 20대 여성은 불길이 치솟고 연기가 차오르는 급박한 상황에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서 생애 마지막이 된 인사를 했습니다. 또 다른 사망자가 있던 방에서는 필사의 탈출 흔적만 남았습니다. 이희연 화재 당시 810호 맞은편 객실에 있던 김모 씨. 구조를 기다리며 어머니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1초 동안의 어머니와의 짤막한 통화. 꽃다운 20대 김 씨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김 씨는 끝내 구조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먼저 구조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바라주는 방식으로 사다리차가 긴급하게 올라가고 불을 껐더라면 딸의 구조 소식만을 애타게 기다린 어머니. 숨쉬기도 힘들 딸 생각에 다시 전화를 걸지 못했습니다. 착한 아이예요. 누구나 다 엄마들이 다 자기 자식 착하다고 보겠지. 말은 많지 않아도 좀 자기 하면 정말. 바로 위층 객실인 902호에 머물던 한 50대 남성도 호텔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하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902호에 사람이 있으니까 이 지금 연기 너무 독하니까 늦게 구출하면 사망할 수 있으니까 구해달라. 매번 부탁했는데. 불탄 객실에는 탈출을 시도했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 방에 들어가 보니까 뭐 한감기인가 뭐 이랬는데 그걸 막 빼놔놓고. 이번 화재로 희생된 사망자 7명의 빈소